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요, 그냥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좀 영상을 더 켰는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하영 대표님이 이제 해주신 내용을, 오늘이 이제 토요일 날 했으니까 일, 월, 이틀인데, 이틀이 지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정말 망각의 동물이고 이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지만 되는데, 제가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이제 듣고, 내가 자존감이 없는 거라고 생각만 했는데 자존감과 또 자존심을 구별하지 못하고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최대한 쥐어 짜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안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행동이 이게 지금 내가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자존감인 건지, 아니 뭐 이게 쭈그라는 게 있는 게 내가 자존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왔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자존감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감 자체도 잘 몰랐어요. 그냥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사람인 게 정말 100%예요. 왜냐면 과정 중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집에서 이게 교육에 투자하고 이랬던 사람은 저 하나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하고, 얘는 뭔가 좀 가만히 있질 않고 또 그러면서도 또 무진장 막 게으르기도 하고 막, 이제 좀 독특하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독특은 했던 것 같아. 막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 그렇다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리드하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에 설명할 수 없는 4차원. 근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존감이 하여튼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사람들 막 눈치 보이고 자르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뭔가 좀 이거 했다가 좀 안 될까 봐 쭈뼛쭈뼛 하면서 겁나기도 하고, 또 근데 내가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거는 그냥 무대뽀로 해버렸다가 막 일쳐버리면 또 거기에서 내가 막 감당하기가 무서워서 막,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난 진짜 나는 진짜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으로 자책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엄청 했죠. 그리고 또 자책을 하면 좀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편해.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상대방한테 미안해, 내가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선 내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걸 배우고 그걸 지금 훈련들을 해보면서 사람의 속성도 알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나 예전의 모습을 좀 재해석이 자꾸 되는 거가, 내가 자존심과 자존감 자체를 구별 못했구나. 사실 자존심은 굉장히 세요. 막, 아니야, 세면서도 한없이 없어. 뭐, 그러니까 자존심 부릴 땐 또 무진장 부렸다가, 또 아닐 땐 또 하염없이 그냥 아니고.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진작에 여러 경험과 이렇게 관점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훈련을 했다면, 아마 저도 저 자신을, 그리고 사람들의 타인을 봤을 때도 잘 파악을 했을 거예요. 난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을 텐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항상 이제, 참, 과거를 돌이켜보잖아요? 지금의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하면서 살았지? 를,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자꾸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또한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책이 되죠. 이 습관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책하는 그 과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공급도 되고, 이끌어주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도 뭔가 하고, 상담도 고객들도 만나고, 거기에서도 또 깨지고, 안 되는 것도 파악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은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요. 찾는 와중에, 안 돼도, 안 되는 거를, 이래서 안 됐구나를 분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또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거가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자신감도 있고, 그 자신감이라는 건 많은 여러 성공 사례들이 있다 보면 자신감은 더 있는 것 같고요. 자존심은 뭐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분만 나빠하는, 그냥 인정만 받고 싶어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저는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 밖에서, 그리고 안 됐을 때 됐을 때, 이게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되게 좀 다양하게 실험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편향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자존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이 아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결과 중심적이 아니라 과정 중심 속에 있고, 그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과정이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거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더 이상 그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유연성이 없고 편향됐고, 그리고 그 유연성 편향되어 있고 결과 중심주의인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습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다. 그리고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중간에 못할 때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자존감이 없다. 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은 좀 괜찮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다가 내가 하나 못했다고 해버리면, 와, 나는 옛날에 그대로인가? 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가? 나도 나를 속이고 있는가? 이 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결국엔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의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건 없고가 아니라 그냥 이 자존심에 너무 맨날 치인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결과 중심적인 사람. 근데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과정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한 사건만 실패한 거지, 이 인간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프로젝트만 망한 거고, 그 사건만 망한 거고, 제가 만약 콜드콜을 해서 안 됐어. 상담을 나갔는데 클로징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앞전에 뭐 동의라던가 내가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올 것인데, 그래도 그 다음 단계 동의도 됐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막 자격 조건에 대한 대화를 좀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는 거기에서 만약에 한 5가지 거절해서 넘어가도, 그전에는 뭐 한 가지였다면, 이번엔 5개까지 넘어갔는데 그 6번째가 넘어가지지 않네?
그럼 그 여섯 번째 키워드, 여섯 번째 뭔가가 내가 파악을 못했다거나 뭔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리면 되는데, 그 앞에 잘했던 것까지 싸그리 다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중심적인 사람들은 보통 그런데, 과정중심적인 사람은, 아, 내가 오늘 이 부분에 이 키워드가 좀 안 맞았나? 아, 그래서 이게 안 됐었구나. 그러면 이거 말고 다음엔 좀 이걸로 해볼까? 근데 나는 근데 앞에 그래도, 아, 맨날 5분, 10분, 20분, 30분만 하다가, 아, 오늘은 그래도 1시간을 소통을 나눴네? 아, 이 사람의 문제점은 좀 이걸 파악했네? 라는 것들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자책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진짜 박스권 밖에 나와 있는 거고, 내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가 좀 달라요. 그런 훈련들을 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돈을 쫓으라, 돈만 벌어라, 경제를 붙잡아야 된다, 막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깊은 의미 속에는 다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오더라도 그 안에서 이걸 잃을까봐 전전긍긍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 오히려 막 없을 때보다 또 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릇이 안 되는 건데, 이 돈 버는 과정, 돈을 쫓는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알아가고 깨닫고 훈련하고 이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단이 되어가고 이게 더 그릇들이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당장은 그 다음 고객 만나는 것도 어렵고 콜드콜도 어려웠던 사람이 이제 콜드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있고 사람하고 만나서 까이고 힘들었다가 도망도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다시 그 힘든 과정들을 이제 다시 시작으로 버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무조건 가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자존감을 있는지 본인이 파악하려면 내가 결과중심적으로 내 감정이 오고 가고 있는지 내가 행동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이 결과중심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도 그게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아 이건 안 됐구나 아니면 그런 유연성 속에서 아 그다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로 하는 사람이냐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 인정 못한 건 이기 때문에 안 됐구나 아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근데 부자들은 뭐다? 자존감이 높다. 부자들은 뭐다? 인정할 건 인정한다. 부자들은 계속 그 다음을 위해서 찾아내고 찾는다. 그리고 유연성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잘한 것들을 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냥 인정한다. 아, 이 정도를 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아, 부자들의 특징이 이렇구나. 그럼 결국 여기서도 주제 파악을 또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키워야 하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냐? 돈을 벌어야죠. 뭘 어떻게 벌어요? 돈을 벌고, 고객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내가 사업장을 하더라도 다 사람 비즈니스고 다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진짜 소통을 잘 해야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관계에서도 그렇고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잔소리만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한테 넘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자녀에게도 뭔가 얘기를 하면 아 얘가 좀 뭔가 어 제가 오늘 제 딸에게 너가 그 절약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너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듣다가 어느 순간 딴짓을 하는 걸 보면 아 얘가 또 이제 잔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래버리면 우리 또 엄마들 뭐예요 너 지금 엄마 말에 또 잔소리를 듣고 있지 너 엄마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너 이럴 거야? 이러면서 또 이제 서로 언쟁이 높아지거든요 아 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 저도 너무나 이렇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제가 저한테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던 이 30년 후반대에 그거를 깨달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알았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것은 안 하니, 이런 소통. 그러면 우리는 네가 잘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 근데 이 아이도 엄마의 마음은 알지만, 근데 지금 자기는 노래 부르는 거에 관심이 있고, 핸드폰에 관심이 있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소통이 진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이거를 배우려면 뭐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런 분께 계속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 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이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저처럼. 매주 1년, 그 다음에 365일, 그 2년, 3년, 4년, 5년을 이런 관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고 배우고 하잖아요. 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계속 주제 파악하고, 그 다음 제거하고, 계속 성장을 위해서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비전이 없는데 그 비전도. 여러분, 비전하고 얼마 전에 아이승환 대표님이 이제 쇼츠에도 올려주시고, 뭐 교육 그 인터뷰 영상에도 올려주신 게 있는데, 비전과, 또 뭐가 있었는데. 표현할 그게 되게 적절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진짜 되고 싶은 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비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뭔가 있는데, 그건 한때 목표였어요. 목표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게 해야 하는 것들. 내가 이걸 할 것이고 저걸.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도면을 놔야 되는 그런 목표들인 거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한번 나중에 그걸 다시 듣고 나면 좀 정리를 다시 해서 뭐 올려보거나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비전이 없이 살았어요. 사실 비전이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되고 싶지를 생각 있었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되고 싶고, 좀 인정받는 사람도 되고 싶고, 뭐 이런데, 그 디테일함은 없고, 그걸 짧게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제가 아까 투자에도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막 이제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그런 책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없이 살았고 그냥 비전이 목표지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비전이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목표 아니야? 뭐 억대 연봉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명확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그걸 정확히 또 알아야 내가 비전을 또 생각해서 그 비전을 생각하고, 또 목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작게 하면서 그 비전에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좀 그런데, 그래서 뭐다? 소통을 배우려면 사실 콜드콜하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저도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처럼 이런 환경에 정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그 하나씩을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겁도 많지. 지금 뭐 자존심, 자존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은 설명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자존심은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자존감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뭔가 배우는 게 없고, 또 그러면 관점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내가 이거 차이점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러니 얼마나 이 환경이 중요해요.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이 언어와 어떤 관점과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만약에 여기 PCM의 아이승환 대표님을 못 만났다면, 제가 알아보지 않았고, 제가 돈 1,000만 원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면, 다 그 전 단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니까요. 근데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그 만나는 사람의 언어와 마인드와 키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계속 잔소리 같은데,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멘토를 진짜 찾으시고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좋죠. 좋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이고. 제가 좋지 않다면, 저한테 이득이 없다면, 전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누구든 그래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하고 있는 것들도 발견도 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투명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투명한 것이 얼마나 용기를 내야 되는 건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아주 되게 얻는 이득은 진짜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제 상황에 뭐 빚이 6억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막 죽을 것처럼 힘들고 막, 사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는 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막 이것저것 찾고 막 되게 막 다양하게 교육 이거저거 다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콜드콜과 유튜브, 그다음에 책을 보고 나머지 시간을 쓰는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더 차곡차곡 이렇게 도미노를 쌓아가는 것에서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막 분주했다면 지금은 방향이 잡혔고, 어, 방향이 잡혔고 이거구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계속 푸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뭐 포기하고 싶다가도 안 되지 않나 하다가도 다시 끌어주시면 또 확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방향대로만 가서 거기에서 이제 깊게 이제 뻗어나가는 뿌리처럼 탄탄하게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 여러분 진짜 다릅니다. 완전 그 심리 자체도 다르지 행동도 다르지 막 너무 많이 달라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아무튼 어,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집중 투자처럼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그 목표 방향을 계속 집중해서 그 원칙은 갖되 뿌리는 흔들림이 없되 그리고 뿌리는 더 깊게 뻗고 가되 다양한 또 실험을 해봐야 된다. 네.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